중국 진시황제가 불로장생 식품으로 여겼던 이것은 보고도 먹지 않으면 늙는다는 말이 전해질 정도로 건강한 삶에 도움을 준다는데, 이 열매로 해외 시장에까지 진출해 부자가 된 농부도 있다고.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 충북 보은으로 향한 제작진. 태백산맥에서 뻗어내린 속리산의 산간분지 지역인 보은은 일교차뿐 아니라 연교차가 심해 과수 농사에 적합한 기후를 가지고 있다는데, 그래서 다양한 과일을 비롯한 고품질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다고. 이러한 보은의 불로장생 식품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기 역전의 부정농부에서 나왔는데요. 예. 먹으면 늙지 않는 열매가 있다서 찾아왔는데 혹시 재배하시는 분 맞나요? 맞아요. 그렇다면 이 나무들이 불로장생 식품을 생산하는 나무인 걸까? 열매가 보이지 않는데. 이 나무는 엄나무요. 엄나무는 통증을 해소시켜 준다는 거에 있고요. 또 봄에 새순 나오면은 따서 삶아서 먹는 나무요. 그렇게 하고 신경통에 완화를 시켜준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럼 누가 안 돼요? 좀 알려줘 봐요. 먹으면 늙지 않는 열매는 어디 있어요? 그거는 저짝에 있죠. 농장으로 따라가 봤더니 봐요, 이게 늙지 않는 열매요. 가지마다 주렁주렁 갈색 열매가 달려있는데 이건 대추? 이게 옛날에 임금님에게 진상한 대추요. 옛 문헌에 보면은 대추 보고 안 먹으면 늙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조상님들이 이거 드시고 늙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신 거요. 보은 사람들이 특히 그래요. 동의보감에 따르면 대추는 맛이 달고 독이 없으며 속을 편하게 해주고 오장을 보호해준다는데, 귤의 7배에 달하는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노화 예방에 탁월하다고. 저희 생대추로 판매하는 게 한 1억 대고요. 가공하고 체험하는 것이 한 2억 대예요. 그래서 총 한 3억 정도 됩니다. 충북 보은에서 만난 오늘의 부자 농부 김홍복 씨의 성공 비법을 확인해 보자. 보은 대추는 옛 문헌에 다양한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로 오랜 세월 품질을 인정받아온 보은을 대표하는 특산품인데, 보은의 대추는 어떤 점에서 특별한 걸까? 여기가 보다시피 여기가 완전히 산속에서 재배되는 곳이잖아요. 여기는 차도 별로 안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정 지역이다 보니까 공해도 없고, 또 땅이 여기는 굉장히 비옥해요. 가고 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추워요. 그러니까 밤낮 기온차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대추 과일처럼 마실 수밖에 없어요. 특히 김홍복 씨의 대추 농장은 해발 320m의 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 대추들과 다른 특징을 보인다는데, 네, 이 대추는 일반 그런 기온이 노지 재배에서 나온 대추고요. 얘는 저희 농장에서 재배한 대추요. 저온에서 수정되고 저온에서 높은 지대에서 자라다 보니까 대추가 이렇게 동글동글해요. 그 차이점이에요. 그렇다면 맛은 어떨까? 같은 대추인데도 당도가 달라요? 이거 말해서 뭐해요? 직접 드셔봐야지 알지요. 한번 드셔볼래요? 자요. 얘는 일반 대추고요. 이게 일반 대추. 야는 일반 대추요. 얘는 그거 먼저 한번 먹어봐요. 그것도 달지요. 이것도 단데요? 근데 얘가 더 달아요. 걔 먹고 얘를 또 한번 먹어봐요. 처음 먹었던 거는 약간 껍질 씹히는 맛이 좀 네. 있는데 이거는 껍질 진짜 얇아요. 당연하지요. 진짜 딱 먹으면 이게 당도가 더 확 높다는 게 느껴져요. 여기가 이 하우스 속에서 또 키우잖아요. 당도가요
겁나게 높아요. 이게 30브릭스가 넘어요. 아마 이게 제가 봐서는 이게 한 35브릭스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확인 한번 해볼까요? 나무에서 바로 딴 대추로 당도 측정을 해보았는데 과연 부자농부의 주장대로 30브릭스를 넘을 수 있을? 넘었다! 무려 35.1브릭스! 거짓말 아니지요? 35.1 나왔잖아요. 아침에 30브릭스라 했는데 훨씬 더 나왔잖아요. 이게 이런 대추 아니면 우리 나갈 수가 없어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품질로 승부하라. 남다른 크기와 당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김홍복 부자농부의 대추. 그 비결이 무엇일까? 맛있는 대추를 생산하려면 어떤 관리를 해줘야 돼요? 대추가요,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야가 먹을 수 있는 땅 심을 키워줘야 되겠죠. 땅이 살아있어야지 대추가 맛있게 돼요. 많이 크고요. 고품질 대추를 생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토양이라는데 땅심을 키우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보는 한우 키우는 농가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우 농가들이 퇴비를 부산물을 얻다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농가들한테 서로 상부상조해서 저희들이 갖다가 이렇게 3년 동안 부식을 시켜서 지렁이를 키워서 이것을 다시 대추나무에 영양제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살아있을 수밖에 없지요. 가축의 분뇨를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3년 이상 발효시키고 또 숙성시켜 공급하다 보니 악취와 독성은 사라지고 유효 미생물과 영양분만 남게 된다는데 가을에 뿌려서 겨울 내 눈하고 비하고 같이 범벅이 돼서 땅속에 스며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봄에 얘네들이 그 양분을 먹을 수가 있지. 봄에 뿌려서 바로 양분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뭐 항상 이렇게 가을에 해주는 거예요? 가을에 왜 뿌려주는지 알아요? 또 하나 이유가요. 1년 내내 대추 열매를 달려가지고 그 대추를 또 수확을 했잖아요. 그러면 얘들한테 고맙잖아요. 그럼 감사 비료를 줘야지요. 고맙다는 뜻에서 얘들한테도 양분을 줘야지 겨울 월동을 준비하지요. 나무에서 대추를 얻은 만큼 감사한 마음을 담아 땅에 퇴비로 돌려주고 이를 통해 땅도 나무도 쉬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추나무는 어떻게 관리하는 걸까? 새로운 열매를 얻기 위한 준비로 전지 작업을 빼놓을 수 없다는데 수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대추나무 이발을 해줘야 돼요. 이 가지전지, 약전지를 하는데요. 이 전지를 해줘야지만이 내년에 또 눈이 다시 터서 새순이 자라서 또 열매를 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가을에 감사비료 준 다음에 겨울 내내 전지를 해요. 대추나무의 전지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약전지는 가지를 남겨두고 묵은 입자루만 잘라내는 방법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히 사용하는 전지 방법 중 하나다. 5,000주에 달하는 대추나무를 한 그루 한 그루 작업해야 하다 보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데 갑자기 서불든 부자농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묘목 이식하는 거요. 이게 원래 이 대추나무가 씨를 뿌려서 이게 발화가 되는 게 아니라 뿌리 옆에서 나온 걸 끊어가지고 옮겨 심어서 이게 번식시키는 거예요. 일일이 그렇게 다 해야 돼요? 그럼요. 이게 하나하나 다 캐가지고 옮겨 심어야지요. 대부분의 과일나무들이 접목을 통해 만들어지는데 대추나무 역시 접목을 하거나 잔뿌리에서 번져나온 모종을 키워 번식을 시키는 것이다. 작업 후 또 다른 하우스로 향한 부자농부. 이곳에는 키 작은 대추나무들이 가득했는데 여기 대추나무는 왜 이렇게 많이 안 자랐어요? 안 자란 게 아니라 이렇게 키우는 거요. 강전지를 해서
작은 나무에서 이렇게 대추가 달리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대추가 열려요? 아, 그럼요. 여기서도 대추가 한 나무에 2kg씩은 달려요. 강전지를 통해 키를 키우지 않은 나무일 뿐 크고 당도 높은 대추를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성목인 건데 강전지는요, 완전히 자르는 게 강전지요. 고대 약전지가 있고 강전지인데 강전지를 완전히 잘라서 내년에 여기서 새로 키우는 거요. 근데 감나무는 나이가 먹을수록 당도가 높아요. 근데 대추는 반면에 어린 나무일수록 당도가 더 높아요. 그래서 강전지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잘라내고 매년 새로운 가지를 키우는 건데 그래서 나무의 키가 작은 것이다. 보통 보온 지역에 장마 기간에 개화가 꼭 시작이 돼요. 근데 이 강전지를 함으로써 꽃 피는 시기를 좀 늦춰가지고 열매를 많이 달리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강전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요. 새로운 가지를 키우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 꽃이 늦게 필 수밖에 없는 건데 이를 통해 장마를 피하다 보니 착과량도 당도도 높아지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대추의 품질을 좌우하는 것은 전지 방법뿐만이 아니라는데 노지에서 재배하는 것과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것은 과일 자체도 틀려요. 하우스 속에서 재배한 것은 껍질도 얇고 과일도 크고 또 하나는 가을에 비가 왔을 때 당도가 높다 보니까 다 갈라져요. 근데 하우스 속에서는 갈라지는 게 적지요. 그래서 필히 하우스가 필요해요. 낙과와 열과를 예방하고 당도를 유지하기 위해 비가림 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부자농부의 농장에는 비가림 시설의 형태가 다양하다. 어떻게 된 일일까? 잘 보셨어요. 처음에는요, 제가 여기 시범하기 때문에 또 여기는 바람도 많아요. 그래서 연동, 단동, 우산형 세 가지를 나눠서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연동이 최고 좋아요. 단동형은 바람 피해는 적지만은 일하는 조건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것은 연동이 일하기도 편하고 관리도 편하고 기계화도 시킬 수 있고 이 연동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대추 농사만 20여 년 지어오다 보니 비가림 시설이 도입되던 초기부터 다양한 형태의 하우스를 경험해 본 건데 부자농부의 원픽은 연동형 하우스 강력 추천해요. 그렇다면 대추나무의 물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사실 대추나무는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라는데 여기는 물을 주기 위해서 자동 시설을 해놓은 곳이에요. 액비하고 물하고 같이 겸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 타임 해놓으면은 하루에 3번씩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줘요. 열매 품질을 떨어뜨리는 비는 막아야 하지만 대추나무에게 필요한 영양은 물과 함께 충분히 공급해줘야 하는 것이다. 고품질 대추를 생산하기 위한 부자농부의 노력은 이뿐만이 아니라는데 농장 곳곳에 걸려있는 정체모를 뺀 말들은 무엇일까? 보온의 대추는 품종이 3가지 품종이 있는데요. 저희 집에서는 여러 품종을 지금 개발하고 우리 농장에 맞는 품종을 찾기 위해서 제가 연구하는 곳입니다. 농장이 가진 지리적 조건과 기후에 알맞은 품종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대추의 다양한 매력을 소개하기 위해서인데 얘는 제가 미국에서 갖고 온 조지아 866 품종이고요. 얘는 사과대추요. 얘는 천상 2호라고 나온 대추인데요. 생대추용으로 나온 거요. 얘는 보온대추고요. 얘는 저희 집의 변이종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얘가 효자 상품으로 될 것 같아요. 효자 대추가 참말로 기대되는구만요. 그날 오후
드디어 시작된 수확 작업. 작년 가을에 수확을 끝낸 뒤 1년간 세심하게 관리해야 오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데, 터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딴다? 이거 왜 이렇게 손으로 따는지 알아요? 왜요? 아, 이거를 털면은요, 땅에 떨어지면 기스 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택배로 보낼 때 소비자한테 가면은 상처난 부분이 상해서 가다가 상해 버려요. 그래서 이 보온대추는 양반이라 하나하나 따가지고 기스 안 나게 소비자한테 직접 이렇게 보내는 거요. 그러니까 정성이 많이 들어가지요. 그러다 보니 높은 곳에 달려있는 대추도 털어내지 않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하나하나 힘겹게 수확하고 있었는데, 나무가 크다 보니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따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게 큰 나무는 인력이 없다 보니까 이제 작게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사다리를 탈 만한데 저 나이 먹으면은 이제 사다리 못 타겠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 갱신을 해야지요. 강전지를 통해 사다리를 타지 않아도 수확할 수 있도록 바꾸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올해 수확량은 어떨까? 올해 지금 현재 딴 게 10톤인데 지금 많이 따야 한 2톤 정도 더 나올 것 같아서 한 12톤 정도 딸 것 같아요. 예년보다 길었던 장마로 수확량이 크게 줄었다는데, 하지만 한 해의 소중한 결실을 얻은 지금이 농부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일 것이다. 수확한 대추는 선별에 들어가는데, 선별은 이제 크기에 따라 하지만 처음에 1차적으로 나무에서 딸 때 좋은 거하고 나쁜 거하고 분리를 해서 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별기에 가져와서 여기서 선별을 하면서 좋은 거 내보내고 여기서 또 2차적으로 또 골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기계를 따라가다 보면 이제 5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분리가 돼요. 크기에 따라서. 여러 차례 품질을 확인하고 크기에 따라 분류해 좋은 대추만 소비자를 만나는 것이다. 이 최고 큰 거는 선물용으로 나가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가정용에서 이게 먹을 수 있는 소비자분들이 찾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작은 거는 이제 약대추를 해가지고 말려요. 특히 대추 생과는 저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확 후 곧바로 고객에게 보내 신선한 생대추를 맛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데, 생대추는 온라인 판매하고 있고요. 또 소비자들하고 직거래를 직접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대추 시기가 따는 시기가 항상 일정해서 미리 예약 주문 받아서 생대추 따면 바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생대추만 연 1억 원 정도 될 겁니다. 과일로 즐길 수 있는 고품질 대추를 생산해 연간 1억 원가량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 그렇다면 김홍복 씨가 대추 농사를 지어 역전의 부자 농부가 된 계기는 무엇일까? 제가 시골 고등학교를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서울로 가가지고 분재를 이제 하게 됐는데, 서초동에서 분재를 하다가 저하고 이 적성이 맞지가 않더라고요. 시골에 기촌하고 와서 보니까 제가 할 게 없더라고요. 처음에 와서 고추도 심고 감자도 심고 무도 심고 해가지고 공판장에 이제 갖다 내는 이제 일을 했었는데요. 농사를 져서 또 이게 수익이 또 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대추 농사인데, 다행히 농사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았다고. 처음에 와서 대추가 농사를 져도 판로가 없었어요. 그래서 명함을 가지고 도시로 다니면서 또 맛보기를 줘가면서 명함을 돌리기 시작했었죠. 그때는 괜찮았었는데 또 가면 갈수록 대추 농가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요. 그러니까 판로에 또 경쟁이 생기다 보니까 앞으로 이 대추 농가는 가면 갈수록 많아지고, 그래서 이거를 해외로 어떻게 한번 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해외로 이제 눈을 돌리게 됐어요. 대추의 품질만큼은 자신 있었기에 과감하게 해외 시장의 문을 두드린 건데, 그 결과
국내에서 처음으로 대추 수출에 성공했다. 지금 일본에는 건대추가 하고 대추 과자하고 두 가지 수출하고 있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건대추가 주로 이렇게 수출하고 있어요.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도 이제 즙하고 뭐 건대추, 대추 과자 다양하게 이렇게 또 하고 있고요. 대만에는 대추 식초만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부자농부에게 물어봤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작목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기농을 하고 싶은 분이 그 본인이 어떠한 작물이 맞는 건가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거를 또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 지역에 가서 또 어느 지역을 내가 갈 것인가를 먼저 파악을 하고 또 그 지역의 특산물이 무엇인가 확인하셔야 되겠죠. 거기에 맞는 거를 자기가 선택해서 공부를 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실패 없는 작목 선택은 다양한 경험과 공부를 통해 지역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다음 날 다시 찾은 부자농부의 대추 농장. 오늘은 커다란 기계 앞에서 손을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부자농부를 만날 수 있었는데 대추 가공하기 위해서요. 씨를 빼고 있는 거예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저장성을 높여라. 쉽게 상하는 생대추는 10월 한 달 정도만 생으로 맛볼 수 있고 다른 계절에는 가공식품으로 즐겨야 하는데 가공의 시작은 씨를 빼는 것이다. 다시 슬라이스 쳐가지고요. 다시 건조시켜가지고 대추 과자를 만드는 거예요. 첨가물 없이 오직 대추만을 간편하게 즐길 수 있어 해외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러한 대추 가공식품 개발은 지금도 한창 진행 중이라는데 부자농부의 아내 최연자 씨의 연구로 최근에도 색다른 대추 식품이 개발됐다. 지금 뭐 만드시는 거예요? 대추 캐러멜 만들고 있어요. 대추로 캐러멜을 만든다고요? 부자농부의 대추로 직접 생산한 대추 진액과 대추 순액을 이용해 더욱 달콤하게 즐길 수 있는 간식을 개발한 건데 수출 유망업체 발굴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할 정도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남녀노소 다 좋아할 수 있는 제품을 생각을 하다가 제가 만든 대추 진액으로 그리고 또 스낵을 이용해서 대추 캐러멜을 만들어 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반응이 좋아서 수출로도 해볼까 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대추 가공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는데 대추 진액이 만들어지는 곳은 농장이 아니다. 여기는 대추즙 가공하는데요. 저희 집에서 할 수 없어가지고 우리 코리아 협동조합에 와서 가공을 하는 곳이에요. 고가의 설비를 보유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쁜 농부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다 보니 조합에서 가공을 돕고 있는 건데 국내 판매와 해외 판매까지 해서요. 1억 9천 대요. 저장성이 낮은 대추의 한계를 가공으로 극복해 연간 1억 9천만 원가량의 추가 매출을 확보하고 있었다. 가공 작업이 한창인 동안 농장에는 손님이 찾아왔는데 요리 수업이 진행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된 일일까? 보은에 대추 농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추 요리를 가리키는 곳이 없다 보니까 대추 요리를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체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 인식을 바꿔라. 최연자 씨가 직접 개발한 대추 요리의 레시피를 주부들에게 소개하고 있었는데 그 레시피를 잘 적정하게 맞춰서 만들어야지. 요즘은 단 거를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단 거를 안 좋아하다 보니까 좀 덜 달게 하기 위해서 그 실패도 많이 봤어요. 뭐 양갱부터 대추 전과, 대추 떡, 그다음에 대추 곤약 젤리, 그다음에 대추 샐러드,
그다음에 제가 상 받은 대추 탕수. 그러니까 대추가 여러 가지로 변신을 할 수 있어요. 대추를 차나 약재, 백숙의 부재료 정도로만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양한 대추 요리를 알리고 인식을 바꿔 더 많은 이들이 대추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는데 식상을 체험 공간이 작년 10월 달에 완공이 됐어요. 그래서 체험객하고 해서 뭐 작년 한 1,000만 원 정도 될 건데요. 그리고 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해가지고 이제 코로나가 진정되면 그거보다 더 많을 걸로 예상이 돼요. 대추의 저변 확대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추가 매출을 확보하고 있었다. 고향으로 돌아와 대추 농사를 짓고부터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졌다는 김홍복 부자농부. 제가 농부라서 행복한 것은요, 대추가 봄에 싹을 틔우고 꽃 피우고 열매 맺고 또 수확하는 단계, 그것이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제가 어려웠을 때 힘들 때 얘네들이 열매를 저를 살려줬잖아요. 농부를 부자 되게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김홍복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품질로 승부하라. 두 번째, 저장성을 높여라. 세 번째, 인식을 바꿔라. 대추 농사로 연매출 3억 원을 달성한 김홍복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확인 완료. 끊임없는 연구와 도전으로 대추의 품질을 높이고 우리 대추를 세계 시장에 알리고 있는 김홍복 부자농부. 그의 도전이 멈추지 않는 한 우리 농촌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